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의 김성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응급실 부정맥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 좀 지연이 많이 되어서 저는 좀 짧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응급실 부정맥은 이런 심전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피부가 이렇게 보이진 않을 테고 QRS 모양일 텐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사이클렌스도 굉장히 레이트도 굉장히 빠르고 불규칙합니다. 심실 세동의 심전도고요. 이렇게 이제 빨리 샥을 줘서 디피브릴레이션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시간에는 이제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VF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정맥이 이제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가 되겠습니다. 이런 와이드 QRS의 심전 형태를 보이고 이것은 이제 VF는 바로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디피브릴레이션이 아주 중요하지만 VT인 경우에는 환자가 뭐 혈압이 유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전도도 그렇지만 환자 상태가 가장 중요해서 혈력학적으로 유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지가 잘 된다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이것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이것이 지금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에서 VT일 가능성이 많지만 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전도를 좀 많이 찍어 놓는 것이 감별 진단에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일 때 그 감별은 일단 가장 흔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이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가 되겠고 특히 이제 뭐 이런 모노몰픽 VT가 있을 때 구분할 것은 레이트가 빠르고 뭐 혈압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원인을 찾았을 때 원인이 될 만한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고 이디오패식이라고 하고 벤트리큘라 스카 어떤 VT의 원인이 되는 스카가 있다면 스카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이디오패식의 그 한 80~90%는 이제 우리가 아웃플로 트랙에서 오리진하는 VT이고 또는 PVC이고 10% 정도는 우리가 파시큘라 VT입니다. 아웃플로 트랙의 VT, PVC의 열의 90% 정도는 이제 RVOT고 10% 정도는 이제 랩트, LVOT, 아우터에서 오리진하는 PVC나 VT일 수 있습니다. SVT이긴 하지만 이제 번들 브랜치 블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에버런시가 있을 때 와이드 QRS 형태를 보일 수가 있고 프리익사이테이션일 때도 우리가 와이드 QRS 타키카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QRS 위스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대부분이 이제 VT고 내로우는 이제 SVT인데 아닌 예외적인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VT, VF 다음으로 중요한 응급실 부정맥은 단연코 코로나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의한 심전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스테믹 심전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응급실 부정맥은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부정맥 중에서도 심전도 중에서도 이런 이스케미아와 VF를 제외한 그런 심전도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43세 여자이고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내원했는데 이러한 심전도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QRS는 네로우하고 엑시스가 정상입니다. 프리코디알 리드에서도 프로렉션이 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QRS가 내려가기 때문에 벤트리클의 디폴라리제이션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QRS를 제외한 나머지 웨이브가 이제 P웨이브가 될 텐데 P웨이브의 모양이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P웨이브가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은 에이트리움의 디폴라리제이션이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내지는 에이트리얼 플러터를 이제 의미합니다. 에이트리얼 플러터나 에이드 타키카디아 심전도인데 심전도 이 환자의 심전도를 보면은 인피리어 리드에서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 소투스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V1에서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디스크리티한 P웨이브가 관찰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리드 1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플랫한 웨이브를 보이고 이 똑같은 모양의 P웨이브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트리얼 플러터 내지는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심전도 중에서도 이러한 P웨이브의 모폴로지 소투스 어페어런스 V1에서 디스크리티한 P웨이브 그 다음에 레디 1에서는 비교적 플랫한 웨이브를 보일 때 우리가 플러터 중에서도 우리가 티피컬 플러터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환자의 심전도처럼 QRS를 제외하면 똑같은 모양의 PAV가 반복이 돼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내지는 에이트리얼 플러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양이 아닐 때 우리가 에이티피칼 플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티피칼 플러터는 RA를 이렇게 시계 방향 내지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우리가 플러터 중에서도 티피칼 플러터라고 얘기하고 에이트리움 내 어딘가 서킷을 돌긴 하는데 RA를 크게 도는 게 아닌 경우에 우리가 에이티피칼 플러터라고 이제 얘기하고 에이트리움 내에서 전기 신호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가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PSVT는 우리가 똑같은 마크로 리엔트리, 에이트리움 내 내지는 AB 노드 내를 리엔트하는 마크로 리엔트리고 비교적 우리가 카세트 어블레이션의 효과가 좋고 티피컬 플러터인 경우에도 우리가 마크로 리엔트리고 이런 마크로 리엔트리 중에 서킷 중에서 그 크리티컬 서킷을 어블레이션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치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포커스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카세트 어블레이션이 많이 시도되지만 PSVT나 티피컬 플러터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떨어지고 에티피컬 플러터는 AF보다는 낮긴 하지만 우리가 서킷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술이 아주 PSVT만큼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 심전도를 보시면 QRS를 먼저 보시면 QRS가 엑시스가 정상입니다. 리드 1에서도 파저티브이고 AVF에서도 파저티브이고 프리코디알 리드에서도 RAV가 프로게션하는 결정적으로 네로 QRS입니다. QRS 웨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파형을 보면은 또렷한 모양의 PAV, 특히 정상적인 PAV 엑시스를 가지는 PAV가 잘 관찰이 되지 않고 조금 애매합니다. 이 리듬이 애매하다는 것은 우리가 PAV의 모양을 정확히 보고 싶은데 레이트가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PAV의 모양을 정확히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리듬이 뭔지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AV를 모양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가장 용이한 약물 치료가 아데노신이 되겠습니다. 아데노신으로 잠깐 AB 블락을 시켜 놓으면 QRS가 이렇게 잠깐 안 나오는 시기가 관찰이 되고 요 당시에 잠깐 동안이라도 그 당시에 심전도를 얻어 놓으면 QRS가 안 나오고 이게 나머지가 보이는 것이 PAV일 텐데 똑같은 모양의 PAV가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이트리얼 플러터 내지는 이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PAV들이 정상 모양의 PAV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심전도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아니라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내지는 에이트리얼 플러터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이트리얼 플러터인 경우에는 에이트리움 내 어딘가를 이렇게 마크로 리엔트리에게 도는 게 이제 에이트리얼 플러터이고 PSVT 중에서도 특히 이제 ABRT인 경우에는 AB 노드를 디펜던트하게 리엔트리하는 서킷인데 AB 블락을 이제 아데노신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시켜 놓게 되면은 PSVT인 경우에는 터미네이션이 될 것이고 에이트리얼 플러터인 경우에는 에이트리얼 플러터는 그대로 돌지만 벤트리클의 디폴라리제이션만 잠깐 되지 않아서 우리가 PAV만을 잠시 볼 수 있어서 간별 진단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증례는 이제 48세 남자고 팔피테이션입니다. 운동 중에 팔피테이션을 느꼈지만 자연적으로 호전이 됐다고 하였고 인근 병원에서 심전도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응급실로 리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웨이브가 관찰이 되는데 이러한 웨이브들이 이제 PAV가 이렇게 크게 보일 일은 없으니까 심전도가 복잡해 보여도 아닌 PAV 아니면 QRS입니다. T웨이브는 QRS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요. QRS가 없이 T웨이브만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P 아니면 QRS인데 이것이 PAV가 이렇게 클 일은 없으니까 QRS 웨이브일 텐데 QRS의 웨이브가 모양이 와이드하고 간격이 불규칙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간격이 불규칙하고 와이드 QRS인 경우에 QRS 모양이 비슷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WPW with AF에 동반된 WPW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혈력학적으로 혈압이 잘 유지되지 않거나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카디오 버전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해서 AF가 터미네이션 된 다음에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를 보시면 여러 군데를 봐도 되겠지만 특히 이런데 리드 V2 모양을 보시면
그 QR의 PR 간격이 매우 짧은 그런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QRS가 와이드합니다. 그리고 QRS가 시작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델타 웨이브가 삼각형 모양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양성과 음성 내지는 음성 양성으로 리드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PR 간격이 짧다는 것은 에이트리움이 뛰고 그 다음에 벤트리클이 뛰는 데까지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가 아주 드물지만 AB 노드에서 컨덕션이 아주 잘 정상 이상으로 아주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에이트리움이 뛰고 벤트리클이 뛸 때까지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은 일반적인 AB 노드 이외에 다른 바이패스 트랙을 타고 전기가 컨덕션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익사이테이션이 빨리 되는 그런 프리익사이테이션의 심전도이고 우리가 그래서 바이패스 트랙이 있다는 것을 A하고 V를 연결하는 바이패스 트랙이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처럼 특히 WPW 마찬가지고 또 WPW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AF에 대해서 카디오 버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48시간이 온셋이 48시간이 안 된다면은 다른 특별한 T나 그런 거 없이 카디오 버전을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심방세동의 온셋이란 것은 환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거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록시멀하게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이벤트는 48시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며칠 전이나 몇 주 후나 며칠 전이나 이런 데 이벤트가 이미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가 안티코აგul레이션이나 T로 혈전을 확인하지 않고 카디오 버전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런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0.7%이긴 하지만 엠볼리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카디오 버전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심방세동에 대해서 카디오 버전을 하기 전에는 특히 응급실에서 하기 전에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셋이 애매한데 특히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하는 경우에는 T나 최근에는 아주 신섹션하는 CT를 이용해서 LA 내 혈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카디오 버전을 시행하는 것이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WPW, AF, RVR이 되면 혈압이 자꾸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서 혈압이 떨어지지만 이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트 컨트롤만 조금 적절하게 해주어도 혈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F, WPW가 동반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꼭 급하게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카디오 버전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뭅니다. 다음 증례는 이제 73세 남자고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예, 당뇨 고혈압이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숨이 차서 이제 내원을 하셨고 그 랩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가지고 온 이제 그 혈액 검사 결과인데 포타슘이 이제 6.1입니다. 이 심전도로 보시면 QRS는 있고 볼티지는 작고 TAV가 이렇게 조금 유난히 커져 있고 또렷한 모양의 PAV가 이제 관찰되지 않습니다. 관찰되는 거 없이 이게 QRS만 나오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ST가 이렇게 엔티리어 리드에 조금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스케미아라지는 또 빠르게 하고 아미오다로 시작하고 PAV가 잘 보이지 않는 약간의 섬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고 전원이 된 실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오나스 당시에도 또렷한 모양의 PAV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QRS만 보이고 레이트 자체는 이제 굉장히 느린 양상입니다. 앞서서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PAV가 느리다고 섬액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섬액이라고 하는 거는 카디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 심실이기 때문에 심실이 느리게 뛸 때, 즉 이제 QRS가 느리게 뛸 때 우리가 섬액이라고 하고 QRS가 빠르면 우리가 빈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QRS가 느린 양상이고 이렇게 브라디카디아는 QRS가 느리게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기 신호의 시작이 사이너스 노드인데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 신호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느리게 뛰어서 벤트리클이 덩달아 느리게 뛰는 수가 있고 사이너스 노드에서는 레이트가 적절하게 잘 나오지만 그게 AB 노드를 통해서 V로 잘 전달되지 않아서 QRS가 느리게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이제 식사이너스고 AB 노드에서 전달이 안 되는 건 이제 AB 블락일 텐데 그것의 감별은 이 QRS 앞에 PAV가 있냐 없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텐데 PAV가 없습니다.
그래서 PV가 없으니까 당연히 QRS가 당연히 느린 거고요. 그러면 QRS는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가 심장이 안쪽을 낳고 뛰는 만큼 AV 노드 밑에 어디서든지 이스케이프 리듬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종의 식사이너스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하이퍼칼레미아가 아주 중요한 식사이너스 내지는 브라디카디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약제 중에서도 고혈압 약제로 쓰는 베타블로커라든지 아니면은 신부전 약제나 이제 레이트 조절 약제로 쓰는 디곡신, 각종 다른 기타 항부정 맥제, 모든 항부정 맥제가 브라디카디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포타슘을 교정하고 아미오다론을 중단하고 이렇게 사이너스 리듬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80세 남자 할아버지이시고 디즈니스를 주소로 내원하 있습니다. 이 심전도를 보시면 QRS가 있고 QRS의 이제 엑시스가 이제 정상입니다. 리드1에서도 파저티브이고 AVF에서도 파저티브입니다. 그리고 QRS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벤트리클이 디폴라리제이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적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앞에 여기는 QRS 앞에 PAV가 이제 관찰이 되는데 여기 QRS 앞에는 PA 간격이 넓고 다시 좁아지고 다시 넓고 좁아지는 이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P하고 QRS의 간격이 일정하지가 이제 않습니다. 그래서 A하고 V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이 뛰는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심전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RR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RR 간격이 처음에는 간격이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쯤에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R은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만약에 이 심전도가 컴플리트 AV 블락이라면 에이트리움이 잘 뛰지만 AV 노드는 블락이고 벤트리클에 뛰는 것은 이스케이프로 뛰게 될 겁니다. 이스케이프는 다행히도 아주 레귤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AV 블락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이스케이프의 벤트리클의 리듬은 대부분 다 거의 10중 8구는 이제 레귤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레귤라지가 않다는 것은 여기서 보이는 QRS가 이스케이프로 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사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이 PR 간격이 이런 간격을 대략 180 정도 PR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조금 있다가 보면 이 간격과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서도 보면 PR 간격이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PR 간격이 반복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에이트리움하고 벤트리클이 서로 독립적으로 뛰는데 PR 간격이 반복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이제 적은 얘기고요. 이렇게 우리가 간혹이긴 하지만 PR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에이트리움이 뛰고 그 전기 신호가 AB 노드를 통해서 V로 전달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AB 컨덕션이 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컴플리트 에이블락이라면은 QRS는 이스케이프에 따라 뛰는 것이기 때문에 RR 간격이 일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제 하이 디그리 에이비 블락이 되겠습니다. P 간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때 6번 나올 때 하나씩 컨덕션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PR 간격이 이렇게 하이 디그리 에이비 블락과 컴플리트 에이비 블락을 구분하는 이제 방법은 RR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다면 이것은 이스케이프 리듬이고 에이트림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뛰는 컴플리트 에이비 블락이다. RR 간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간혹 이렇게 당겨진다면 왜 당겨지냐면은 한 번씩 컨덕션이 되기 때문에 QRS가 당겨지고 이게 컨덕션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는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좀 전에 강의 시간에 박정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이스케이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AB 컨덕션이 되는지 알 수 있냐. 심전도상의 어떤 특정한 마커 같은 것들이 보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AB 컨덕션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PR 간격에 일정한 패턴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떤 불규칙한 랜덤의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나기는 어렵고 하나씩 그래서 컨덕션이 돼서 이렇게 간격이 똑같을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R 간격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일 때 우리가 컨덕션이 하나씩 된다고 얘기하고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으면 AB 디소시에이션, 컴플리트 에이비 블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심전도를 보시면 리드2를 보시면
이런 PAV가 두 개가 있고 컨덕션이 하나 되고 PAV가 두 개가 있고 하나씩 관찰되고 하는 2대1 AB 블락처럼 보입니다만 심전도를 조금 길게 트레이스를 더 해보면 앞에는 2대1 같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패턴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케이프의 V 레이트가 PP 간격보다 사이너스의 PP 간격보다 대략 2배 정도 길기 때문에 어떤 피리어드에서는 저렇게 2대1 간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을 계속 트레이스하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최소 공배수가 틀어지면서 이렇게 간격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2대1인 경우에는 2대1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전도를 저렇게 한 번만 찍어서 보는 게 아니라 심전도를 좀 길게 트레이스해서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